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고전 3문에요. 페이지로 따지면 117페이지 김준옥전 작품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줄거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필기를 다다단 페이지에 3번, 4번 밑에 공간이 있어서 필기를 할 텐데요. 쌤은 이제 태블릿으로 하기 때문에 글씨를 작게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 공간이 좀 부족할 겁니다. 만약에 필기를 여기다 하고 싶으시면 글씨를 매우 작게 얇게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노트나 아니면 포스트잇 활용해서 필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은 적강 소설입니다. 적강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늘 위 세상이 있어요. 천상계라고 합니다. 천상계, 하늘 위 세계.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달나라의 옥황 상제입니다. 남자 신선인 선관도 있고요. 여자 선여도 있고요. 그리고 심부름꾼 동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자를 좀 주목해 볼까요? 동자가 이제 옥황상제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데 선녀를 희롱한 죄를 지었습니다. 즉 죄를 짓게 돼서 득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벌을 받는데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지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쌤이 수평선을 그었는데요. 수평선이 일자가 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적강이라고 해요. 적강은 참고로 유배적자의 강, 내리다 강입니다. 유배를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옴. 그래서 여기서는 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인공의 삶은 굉장히 개고생이다. 원래 집 나가면 개고생이잖아요. 원래 집이 천상계거든요. 그래서 지상계에서 개고생하고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다음에 깨꼬닥하고 죽게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지상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그 뒤에 대사가 있으면 중국어로 해드리겠습니다.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청주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김시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이부시랑 이부상서라고 하는 장관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 이제 마더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씨 부인이 있습니다. 여씨 부인이 있는데 이제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씨가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주인공 김씨죠. 진옥을 등남하게 됩니다. 앞으로 쌤이 김진옥은 진옥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등남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우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바로 쳐들어와서 중국을 반역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김시광은 황궁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외딴섬에 고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씨 역시 이 난리통에 그만 여씨 역시 절에 가서 여승이 되고 맙니다. 졸지에 김진옥은 고아가 되고 만 것이죠.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중국에 중원이라고 하는 한가운데 차지하는 사람이 전국을 제패하게 돼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흉노족이, 남쪽에서는 선우족이 이제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게 되죠.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하게 되면 반역이 일어나게
성공하게 되어서 짱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나라가 가운데 중원을 차지하고 있고 남쪽에 있는 선우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명나라 입장에서 보는 소설이기 때문에 명나라를 우리 편, 선우족을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일본 편을 들게 되는 거하고 똑같게 되죠. 그리고 고아가 된 김진옥은 바로 김진옥 화산대사를 만나게 돼요. 화산대사를 만나서 도수를 연마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산대사는 동그라미를 치겠고요.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예를 연마해서 영웅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적강소설이면서 동시에 영웅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나쁜 놈은 선우족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꿈에 중간에 이제 어떤 늙은 중이 스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서 누구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F 유승상 father입니다. 유승상은 국무총리고요. 그의 부인 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딸내미가 있는데 유난영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남주, 여주. 그리고 이 예언을 따라서 이 유난영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둘이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블라블라. 자, 그 다음에 김진옥은요. 김진옥은 과거 급제하게 되고요. 앞부분에 줄거리도 나와 있습니다. 과거를 급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벼슬이 이제 한리막사에 오르게 됩니다. 한리막사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그 황제 있잖아요. 황제를 우리 보통 천자라고 하거든요. 이 소설에서도 천자라고 나옵니다. 황제가 있고 황후가 있죠. 그리고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가 황제를 두 번 쓰면 안 되잖아요. 저 황후가 있는데 딸내미가 공주가 되죠. 여기 무양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황제 입장에서는 진옥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양공자가 아니고 무양공주 프린세스 하고 짝을 지어주고 싶어요. 즉 황제의 사위로 삼고 싶은 것이죠. 진옥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강제로 진옥에게 장가를 들게 하려고 합니다. 자, 황제는 진옥에게 부마가 왕의 사위입니다. 황제의 사위 부마를 제안합니다. 누구에게? 남자 주인공 진옥에게. 그런데 진옥이 이제 유소저하고 유난영하고 약혼했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무양공주가 반동 인물이 됩니다. 이제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뒤에는 조금 굉장히 복잡한데 우여곡절이라고 쓸게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우리 주인공 남자 주인공 진옥과 여자 주인공 유난영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우족 기억나죠? 선우족이 2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선우족이 명나라 빨리 쓰려고 하니까 글씨가 막 날아갑니다. 명나라를 재침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황제가 우리의 주인공 진옥을 대원수로 임명하게 됩니다. 대원수는 전시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싱겁지만 진옥은 남선우족을 쉽게 물리칩니다. 선우족을 격파하게 됩니다. 격파하다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귀국 과정에서 외딴 섬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앞부분에 줄거리도 있지만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계속 귀국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해의 용왕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국 중에 중이라고 하지 마 도중이라고 할게요. 도중에 용왕의 초청으로 중간에 셉니다. 남해 용왕을 만납니다. 누가? 우리의 남자 주인공 누구죠? 이름이 진옥, 그죠? 김진옥전이니까. 그리고 진옥의 아버지 F라고 쓸게요. 김시광입니다. 시광 F.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용왕이 남해 용왕입니다. 사우스시 드래곤 킹이 초청한 이유가 있었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자기랑 적대적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동국 용왕이 맨날 깡패처럼 우리를 쳐들어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 용왕과 전쟁을 벌려달라, 좀 물리쳐달라라고 전쟁에서 동국 용왕을 물리칠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출전을 하게 되죠. 결국 진옥은 싸웁니다. 누구랑? vs 동국 용왕. 우리 교재 수록 부분입니다. 동공이 아니고 동국 용왕. 받침 이형이 많다 보니까 동국 용왕 될 뻔했네요. 그래서 물리쳐서 우리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남해 용왕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그래서 남해 용왕님은 우리 주인공 진옥에게 신비한 선물을 많이 줘요. 여기 때 불사약 같은 것도 막 줘요. 죽지 않느냐, 갑자기 사람이 살아나느냐, 불사초, 불사약, 선약 이런 거를 막 마구마구 줍니다. 자, 장면을 조금 전환시켜서 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지금 여자 주인공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귀국 도중에 갑자기 용궁으로 생 거죠. 그러면 황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누구야? 우리 주인공 김진옥이 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틈타서 안 그래도 황제는 진옥을 기다리고 있고 살아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무양공주가 악인이라고 했잖아요. 무양공주는 파란색으로 써버릴게요. 아예 무양공주가 이때다 꼬부장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인공 진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무양공주 딸내미가 아빠한테, 그리고 이제 같이 편먹는 놈들이 있어요. 뭐 이선영이라는 애, 정동환이라는 애 등등등과 함께 이제 헐뜯습니다. 누구를? 진옥을 참소를 합니다. 진옥을 비방을 합니다. 모함을 씌웁니다.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김진옥의 아버지 어머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옥의 처가, 그러니까 유승상 그리고 유난영 딸내미, 그리고 유승상의 부인, 그리고 누구야? 김진옥하고 누구야? 우리 여자 중에 유난영 사이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 애운이 이거를 결국 곤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황제가 유승상은 어떻게 되느냐? 유승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승상은 파면이 되고요. 다음에 유난영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우는 강물에 빠뜨려서 죽여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남의 용왕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땡큐. 그래서 남의 용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키느냐 하면 이통판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우리 애운을 구출하게 되고요. 한 몇 년 동안 이제 이통판이 애운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양공주가 이 유난영을 끝까지 공경에 빠뜨리고요. 심지어 그 황제의 아들 태자까지 죽어요. 태자를 죽인 다음에 태자가 죽인 것이 다 누구야? 그 김진옥 때문이라고 누명까지 씌웁니다. 그래서 유난영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따그닥 나타난 거죠. 우리 주인공. 자, 우리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 진짜 주인공 김진옥이죠. 제목이 김진옥이니까 김진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윤한영을 구합니다. 그죠? 약을 먹여서 살아나게 하고요. 태자도 약을 먹여서 결국 죽였는데 이거 약을 먹고 살아납니다. 자, 그러고는 해피엔딩이 돼요. 뒤에는 해피엔딩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꼬닥하고 죽죠. 그는 죽으면 하늘나라로 복귀하게 됩니다. 원래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죠. 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분들이 캡처를 하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셔서 쌤이 캡처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캡처하십시오. 캡처했죠? 그 다음에 요 부분 필기를 쭉 따라오셨겠지만 요까지 캡처할게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캡처를 한꺼번에 할까요? 한꺼번에 여기까지 한꺼번에 캡처. 그러면 캡처가 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 보기를 먼저 보고 갈까요? 4번 보기. 김진옥 쪽에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원적 세계를 바탕으로 라고 했는데요. 이원은 두 개의 원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상계는 하늘 위 세계고 지상계는 땅 위 세계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천상계가 여러분 그 옥황상제가 있는 그곳입니다.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되고, 그리고 용궁도 이제 천상계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지상계는 현실이고요. 천상계에서 적강,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적강한 주인공이 우리 김진옥이 되겠습니다. 남자입니다. 나라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 위기는 그 선우족의 침략이죠. 선우족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쌤이 영웅 이야기라고 했고요. 다음은 이야기입니다. 속담할 때, 농담할 때. 이 작품의 서사는 스토리이고요. 전쟁은 전쟁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전쟁의 의미, 요거 노란색으로 점검표 칠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위기도인데요. 초월적 세계 간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뭐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은 바로 수궁 전쟁이죠. 그러니까 용궁 전쟁입니다. 그러면 남의 용왕과 동국 용왕의 전쟁입니다. 남의 용왕 vs 동국 용왕이라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주인공 김진옥은 탁월한 능력, 어떻게 능력이 생겼을까요? 화산 도사한테 배웠죠. 발휘하거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 그리고 영웅소설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쟁은 주인공이 영성을 드러내는 장치를 한편, 주인공 결은 혼입니다. 영향을 죽이고 갈등을 또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의미는 주인공의 영성을 드러낸다. 1번. 그다음에 주인공의 결연에 영향을 준다. 2번. 전쟁 때문에 우리 아가씨 유소절을 만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갈등 초래. 3번. 또 무양공주가 또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자, 요까지 하고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슝. 2번 왔습니다.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으로 내려온 진옥은 남쪽에 있는 선우족, 세모 칠게요. 사람 이름 아니고요. 종족 이름입니다. 남선우족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화산도사 조력자의 가르침을 받고 장원급제한다. 장원은요, 수석 1등이라는 뜻이고요. 급제는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황제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 공주는 세모 치겠습니다. 쌤이 무슨 공주라 그랬죠? 백설공주가 아니고 무양공주입니다. 결혼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조강지처 유소조가 있으니까. 천정배필은 하늘이 정한 짝입니다. 유소조, 유난영이죠. 그리고 요것도 알아둘게요. 쌤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은 고전 필수 어휘입니다. 고전 필수 어휘입니다.
고전 필수어입니다. 이 작품이 여러분 좀 약간 욕이 나오는 게 모르는 말이 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 도움을 좀 받으면 선생님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도 이거 강의 괜찮은데 도움 되는데 하면 중간이라도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뭐 농담도 해도 되고요. 자, 유소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고 유아가씨 난영입니다. 난영 남선우족이 재침입 2차 침략을 하자 출전하여 대승 큰 승리를 거둔다. 귀국선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도사의 명을 받게 되고, 화산도사도 사실은 초월계에 속한 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섬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재회라고도 하고요. 해후라고도 하고요. 상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연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고전 소설의 우연성이라는 요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던 중에 진옥은 용왕이 보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원수부터 설명합니다. 글씨가 너무 가늘어서 이 포인트를 올리겠습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는 전시사령관입니다. 전쟁의 커맨더입니다. 그럼 이때 전시사령관은 원수 또는 대원수는 우리의 주인공 진옥입니다. 아버지 이 김시강과를 모시고 아이 동자입니다. 아이를 따라 들어가니 하늘과 땅이 밝고 맑고 해와 달이 밝게 비추니 특별한 하늘과 땅 별천지다. 궁궐이 장려 웅장하고 화려하고 황금 큰 글자를 썼으되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라고 했더라. 용왕 드래곤킹이 남해 용왕입니다. 남해 용왕이 원수, 쌤이 인물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원수인 진옥을 맞아 백옥으로 만든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it 앉은 후에 가로대 말하기를, 그리고 여기 하는 말 용왕이 하는 말입니다. 중국어로 하겠습니다. 과이지대 원수 대명 든지 오래 유현 노슈 한 펑령치 못하게 앉아있마이 졸라불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이는 왕이 자신을 일컫는 명사고요. 대원수는 좀 전에 전시사령관 얘기했죠. 대명은 큰 이름을 들은 지 오래인데 유는 극할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상계를 말하고요. 현은 드러날 현자입니다. 그래서 지상계를 말합니다. 그럼 환상계와 지상계가 환상계, 지상계, 초월계, 현실계가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사는 데랑 너무 달라서 고로 따라서 봉영 받들다 봉 다음에 맞이하지 못하고 앉아있으니 불안하다. 원수 김진옥이 말하게 되니 나는 인간 미천한 사람 대왕 이렇게 관대하니 불승송황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관대하게 해주시니까 불승 아니다 불 이길승. 그러면 송황은 거꾸로 하면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왕이 불감하다는 건 남의 대접을 받기 황송해 하는 것을 황상 아니고 황송하는 것을 칭사는 칭찬하는 말하기, 주과 술과 과일 또는 안주
과자, 시중 드는 여자로 하여금 청아주, 신선이 마시는 신선술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옥으로 만든, 여러분 술잔 부을 때 건배 하잖아요. 술잔에 가득 부어서 권하니 원수가 사양치 않고 아니하고 취하도록 먹으니 서로 담화 conversation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신하가 아래어 말하기를 주왈하고 왈하는 것은 말하다 said입니다. 아래어 말하기를 그리고 이제 한 신하입니다. 용왕 밑에 있는 애가 동국대병 지금 침범 대왕 빨리 막아 한 거죠. 그래서 동국 용왕이 큰 병사가 벌써 이 지역을 침범했으니까 우리 왕은 빨리 막으세요 하니까 용왕이 원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왈하는 건 said. 과인 원수께 정할 말 있으이 한번 쓰고 아끼지 말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원수가 무슨 말씀이 말해? 왕이 말하기를 동국 왕 깜포 믿고 대군모락 과인처인 과인 그 감당 모네 졸라 위태의 땅돌이 원수청의 깡병 마주은 은혜 남망 이렇게 한 거죠. 동국 왕이 강포 몹시 우악스럽고 그리고 사답다는 겁니다. 대군 큰 군사를 몰아 과인을 치는데 과인이 그 악을 당하지 못해서 위태하기로 당돌하게 원수에게 요청했으니 그 강한 병사 동국왕을 막아주면 은혜를 어려울란 난이도 할 때 어려울란 이슬망 건망증 할 때 잊기 어렵다. 원수가 말하기를 폭은 진세 한사 비록 조그만 재용 있어 수부 조화 무공 용왕 어지당해 하고 거절하네요. 복은 여러분 저는 이란 뜻입니다. 진세는 먼지 같은 세상에 바로 추운 하나의 선비에 불과해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비록 조그만 재주와 용맹이 있지만 워터월드 물의 나라의 용왕을 어떻게 내가 이기겠냐. 용왕이 말하기를 원컨대 원수 한 번 쓰고 아끼지 말. 그러니까 원수하는 말이 사세 여차 어찌 사양해. 대왕은 돈월이 한 거죠. 사세는 일의 형세가 처음에 일단 거절했습니다만 이와 같다. like this 여 같을여 그다음에 차 이 아니고 this입니다. like this 이와 같으니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대왕은 물우 그러니까 말다 물자에 근심우 근심하지 마소서 하고 왕이 대히 그게 왕이 용왕이 기쁘잖아요. 기뻐서 정의 병사 80만 명을 조발 뽑아 주시고 그리고 천리 비룡마 말과 백리희소 검 칼을 주면서 수부 물의 나라 대도독으로 하이니 바로 벼슬을 내리니 원수가 아버지와 함께 원수가 아버지와 용왕을 하짓 바이바이 하고 나오니 깃발과 창과 검과 군사의 정수가 인간과 다를 바 없더라. 자, 요까지 내용은 이제 동국 용왕이 우리 선우족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용왕의 초대를 받아서 남의 용왕이 동국 용왕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 각설 하는 것은 한편입니다. 장면 전환 고전소설의 상투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편 각설, 화설, 차설 셋 다 같은 말입니다. 각설, 화설, 차설 닥치고 장면 전환 원수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던 장졸 장수와
졸병들이 일야 하룻밤에 큰 바람에 원수가 탄 배 표풍하여 표류하다. 바람에 표류하여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용궁에 간 겁니다. 군중이 황황하여 당황하여 제는 여러분 여러 제 따라보세요. 여러 제 독서실에 있으면 스카 있으면 쫓겨나겠네요. 여러 마음속으로 하세요. 여러 제 그러면 여러 제 그러니까 여러 장수가 됩니다. 그러면 제승 그러면 제승 그러면 여러 승려가 되고요. 제신 그러면 여러 신하가 되는 겁니다. 군조를 찾으되 종족을 모르는지라 어쩔 수 없이 장졸들이 주야 밤낮으로 2배만큼 걸어서 결국 빨리 걸어서 황제가 있는 성입니다. 베이징으로 온 겁니다. 득달 옛날 장안성이었겠지만 득달하여 arrive 도착하여 천자 하늘의 아들 황제에게 이 사연을 주달 보고하니 황제가 듣고 대경 크게 경악이란 말 쓰잖아요. 놀라서 탄식하시고 다른 제장 여러 제 그죠?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뻐하나 대원수 김진옥의 표풍함 바람의 표류함을 슬퍼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한데 다음에 또 장면 전환 이때 디스차 이때시 유승상은 부인인 유난영의 아버지 승상은 국무총리 이 말을 듣고 국무총리 대경 크게 놀라서 깜놀 얼굴빛이 lost face color 그러니까 lost 잃어버렸다 얼굴빛이 이름이죠. 그러니까 창백해진 거예요. 이름 부인과 유승상 부인 조조 아가씨 그러면 아가씨는 난영 아가씨 그죠? 우리 유난영 아가씨 근심하며 천행으로 천만 다행으로 살아 돌아올 것을 축수 기도를 했다. 선시에 먼저 앞선 때에 우양공주 세모 김진옥과 파혼하게 되니 형성군의 며느리가 됐는데 김진옥가 부마된 것을 공주 부인이 뭐야? 공주의 남편 공주가 여자인데 무슨 부인이야?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모해 해코지를 한 괴롭힐 생각을 뜻을 두고 그 틈을 타이밍을 보다가 원수가 바람에 표류하여 생사를 모름을 듣고 대희 크게 희열이란 말 쓰잖아요. 기뻐하여 이러면서 전 국무총리 눌러져서 지워져 버렸네요. 전 국무총리 그리고 부마 전 여선 좌승상 국무총리 이선영 병부사저 정동환 나쁜 놈들 그러니까 악인의 조력자들입니다. 자, 다 몽땅 묶어서 악인인 무양 공주의 조력자들입니다. 더불어 밀밀히 아주 은밀히 또는 치밀하게 개교 꾀를 베풀어 황제에게 아뢰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 한번 볼게요. 갑자년 난중 김시광. 그럼 김시광은 우리 주인공 진옥의 아버지죠. 남선웅과 더불어 내응은 여러분 적과 몰래 내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과 내통하다가 헐뜬말을 하는 거죠. 도망해 월국 들어가 대국 도마고자 해 이 반역지신 김시각을 반역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신하
김진옥 월국 항복받고 돌아온 척 이제 도망했으이 그 뜻 불가측이 역신 처자 어찌 그만둬이 복원성상 숙잘지 라나. 자, 불가측은 불가하다, 예측할 수 없으니, 그죠? 예측할 수 없으니 can't, 역신 반역의 신하다. 그 처자를 처자니까 김진옥의 부인 윤한영과 자식, 자식 연쌤이 애운이고 유부인 윤한영이 되겠죠. 둘이 있고 복원 엎드릴 복, 우리 뭐라 그러죠? 포복이라고 하죠. 엎드릴 복, 또는 복종할 복, 그다음에 엎드릴 복, 원하기를 황제는 숙찰지, 숙고해요. 숙이라는 뜻은 아주 면밀하게 이런 뜻입니다. 면밀하게, 익을 숙자인데요. 면밀하게 그것을 살피십시오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께서는 어쩔 수 없이 들으시고 그렇게 여기나 여기 서셔서 이제 속은 거죠. 유승상이 누굽니까? 윤한영의 아버지이자 우리 주인공 김진옥의 장인어른이죠. 삭탈관지, 그러니까 해고를 하고 면직을 하고 파면하고 진옥의 처인 유소절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저런 안타까운. 그래서 요 중약 부분부터 또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씨, 자, 유씨는 이제 유부인이죠. 유부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자 주인공이죠. 여주인은 누구 남편이며? 진옥의 남편입니다. 옥중, 감옥의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왜 유부인은 감옥에 갇혀 있죠? 저 모함을 당했죠. 누구한테? 우양공주와 그 일당들에게. 나쁜 여자입니다. 그죠? 반동 인물이죠. 악인입니다. 악인. 그래서 주야로, 밤낮으로, 원래 낮과 밤이죠. 밤낮으로, 낮과 밤으로 한림 학사입니다. 한림 학사는 누구냐면 여러분 벼슬 이름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대통령,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그 정도 됩니다.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한림이 누구냐? 그 남편이죠. 우리 김진옥을 말합니다.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행방불명된 거잖아. 용궁에 갔습니다. 사실은 오지는 아니하고 옥빈홍안은 옥 같은 비는 머릿결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홍은 불그스름한 불그스레한 얼굴입니다. 얼굴. 예쁜 여자를 말합니다. 눈물이 그칠 날이 없더라. 1일은 하루는 몸이 곤비하여, 피곤하여 이런 뜻입니다. 곤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몹시 고단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비몽사몽, 그죠? 사몽비몽. 한 선녀가 나타났어요. 구름 속에 내려와 유씨 곁에 앉으며 낭자야 인간 고행이 어떠하니 있고, 중국어로 해야 되구나. 낭자 인간 고행 어때? 낭자 설움 끝에 영화 돌아올 거이. 옥보 방신 보호 지뢰 손상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낭자는 우리 유부인을, 유씨를 말하는 거고요. 인간의 고생이 어떠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유부인도 내가 어디다 썼지? 다음 페이지에 쓴 것 같아요. 우리 줄거리 이렇게 줄거리 쓸 때요. 선녀 희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윤한영도 이렇게 적강한 겁니다. 이렇게 적강을 한 거고, 우리 주인공도 동자가 이렇게 적강한 거죠. 그래서
전생의 인연이 천상계 인연이 지상계의 인연으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위에 있는 선녀가 다른 선녀이죠. 다른 선녀가 꿈에 나타나서 너 인간 세상에서 개고생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꿈에 나타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름 끝에 영화, 무기영화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돌아올 거니까 옥보방신, 이거는 옷 같은 보는 걸음걸이, 그다음에 방은 향기로운, 방향제 할 때 향기로운 쉬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건강한, 남의 건강을 보통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손상하지 마라, 이렇게 몸 생각해라, 나중에 좋은 날 올 거야 하고 예언을 해주는 거죠. 하고 놀라보니 꿈이었다. 여러분 고전 소설에서는 꿈 편지 시가 중요합니다. 꿈 편지 시의 기능을 항상 물어보는 게 출제 요소가 됩니다. 출제 요소. 낭자는 슬픈 중이나 생각하되 나 같은 빵명한 몸 귀신과 명백빛 가르쳐잉 한일 인생 살피심 있어잉 행여 살아나 혹시 좋은 일 있어잉 하고 마음을 천만강히 지내더라. 방명하다는 것은 팔자가 사납다 이런 뜻이고요. 뭐 혹시 좋은 일 있을까 하고 강행하다는 단어는 억지로 참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참음, 지냈다. 그 다음에 다음 장면 봅시다. 요 파트는 저기 유씨가 이제 감옥에 있는 장면입니다. 각설 한 편 했죠. 한 편 차시도 했습니다. This time 이때 김원수, 그러면 김원수는 김진옥입니다. 수부의 대장이 되어 수족, 손과 발처럼 신병, 귀신 같은 병사를 거느리고 동해로 갑니다. 남해에서 동해로 갑니다. 동국용왕, 이제 용왕의 전쟁입니다. 이제 김진옥이 개입하는 거죠. 천병만마, 1000명의 병사와 10,000마리의 말을 거느리고 지역을 침범하니까 원수가 살펴보니 유수진, 그 흐르는 물과 같은 진영으로 이렇게 진영을 친 겁니다. 기세 엄숙하거늘 제장 여러 장수를 불러 분부하기를 나는 일자 장사진 칠거 여등 나의 명 어기지 마 한 거죠. 장사진은 긴 뱀의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쭉 이렇게 친 거죠. 여등은 너희 등이란 뜻입니다. 너희 등, 너 여자거든요. 선봉강 신갑이 우리 편입니다. 보고를 적장 와 싸움 돕고 그죠? 적장 적의 장수가 원수가 군을 거느려 서로 접전하는데 동국왕이 크게 불러 말하기를 그리고 동국왕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국 서절구두, 너는 중국의 쥐새끼 개새끼 이런 뜻입니다. 쥐와 개다. 수부대도독 니 무삼재주 꺼졌으니 감히 날 대적해 죽기 아깝게 빨리 항복해. 너는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나를 함부로 대적하니 죽기 아깝지 빨리 항복해 하고 원수가 대로 크게 화가 나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형광펜 칠해야 되겠다. 화가 나서 말하기를 동국왁 필부 어찌 무래 니 비록 봉은조와 까졌으니 니 감히 나 감당해. 니 등이 내 당하면 내 당당 항복해. 동국왕의 그냥 보통 남자가 이렇게 무례하니 니 뭐 날 감당할 수 있겠니? 그래서 항복해 하고 동국왕이 크게 화가 나서 칼을 두르고 달려 나가
거든. 원수가 맞아 승부를 다툴 때 원수가 칼을 들어서 왕의 명문은 명치입니다. 명치 급소죠. 가슴에 있는 명치 급소를 딱 치려고 하니 동국왕이 몸을 기울여 피하며 서로 싸워도 삼합할 때 우리 칼이나 칼끼리 부딪히는 거죠. 챙하고 부딪히는 걸 합이라고 해요. 승부가 없더니 용왕이 당하지 못할 줄 알고 말머리 두르게 달아나 생각하리니 내 힘으로 능히 못당해 하고 운무 구름과 안개를 일으켜 천지자욱하니 원수가 정의 왕을 잡게 되었는데 천지가 아득하고 우리 운무 때문이죠. 지척은 여러분 30점 약 3cm 정도 됩니다. 원수가 패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여러 장수 이제 눈에 익을만 하죠. 의논하는데 용황의 조화 불측해 마땅히 개교로 잡을 거이. 이제 용황 우리 폐암 업신여기 태만할 거이. 이때 당하여 겁칙하면 승전. 용왕의 조화가 예측할 수 없으니 마땅히 꾀로 잡을 것이다. 이제 용왕이 우리의 폐암을 업신여겨 게을러질 거니까 이때를 당하여 기습 공격을 하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여러 장수와 함께 개교를 가르치고 삼경 밤 12시 23시부터 01시까지 밥을 먹고 사경 01시부터 03시 새벽 한 2시에 행군 행진 군사하여 치기를 준비하라니 여러 장수가 청령 명령을 듣다 들을 청 명령령 듣고 물러가더라. 때 등이 사경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군사를 휘동하여 적진에 돌입하니 적진 장졸이 불이지변 장수와 졸개들이 분리 뜻밖의 변을 당하니 죽은 자가 부지기수 수를 땅땅땅땅땅 그 수를 알기 어렵다. 알지 못하다. 많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정이 칼을 들고 나오다가 말이 무릎을 꿇으니 왕이 무릎 꿇으니까 넘어지겠죠. 몸을 뒤집혀서 낙마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내리니까 원수가 마침 용왕의 낙마함을 보고 달려들어 왕의 뒤통수를 잡아 엎지르니 군사가 달려들어 긴긴히 아주 단단히 결박하여 본지를 보내고 징을 쳐서 군을 거두고 승전고 승리 전쟁 북입니다. 전쟁 승리하면 북을 쳐서 장대에 올라서 용왕을 장대 앞에 무릎 꿇고 항복을 하라니 동국 용왕이 앙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말지 아니하고 그러면 탄식을 계속하고 항복 문서를 써 올리거든 원수가 항서를 받아서 승리 전쟁한 자연을 용왕에게 알게 하니 용왕이 그 소식을 듣고 대희 크게 희열 크게 기뻐서 원수의 아버지 김시광이죠. 사례 감사하는 예절 말하기를 용왕이 하는 말입니다. 남해 용왕입니다. 동국 용왕 아니고 양계 인재 많은 줄 이미 안지 오래 영랑 같은 명장 만나 과인저의 은혜 개상 같은 반년주택 안복계 행위 여차 대공 장차 뭘로 갚아이 하니까 양계는 양의 세계입니다. 양의 세계 음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밝음의 세계입니다. 밝음 세계인데 밝은 세계가 여러분 현실계 지상계 말합니다. 인재가 많은 줄 내가 안지 오래됐지만 영랑이라는 단어는 남의 바로 아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남의 아들을 높이는 말인데 결국 누굽니까? 김진옥이죠. 명장수를 만나 제가 그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서 만년주택 조상의 무덤을 만년주택이라고요. 조성이 아니고 수정 조상의 무덤 선산을 말하는 겁니다. 묘지 무덤 안보 편안하게 지키게 하는 여차 이와 같은 like this 이와 같은 큰 업적은 공로는 무엇으로 갚을까? 라고 하니까 사자 심부름꾼입니다. 라이언이 아니고 심부름꾼일
출발시켜서 원수, 김진옥의 문후, 문후는 안부를 묻다는 뜻입니다. 안부를, 윗사람의 안부를 물어서 맞아 올세 심리 밖에 나와 친히 영접하여 앉은 다음에 만만칭사, 칭찬하고 술을 받들어 올리라니까 원수가 순순히 접배할 때 배가 술잔을 받고 술잔을 건배할 때 술잔 접했다는 거, 술잔을 받아서 말하기를 승전하기 다 대왕홍복 어찌 복공 아냐 이렇게죠. 그러면 승전한 거 다 동해 용왕의 큰 복이고 어찌 저의 공이라 합니까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왕이 김승상 누굽니까? 김승상은 바로 김시광인 김시광 맞죠? 김시광 그죠? 김시광 우리 김진욱의 아버지를 서해군으로 임명하고 봉하다도 여러분 알아둬야 되겠죠. 봉하다 임명하고 원수 즉 김진욱으로 하여금 동해군으로 임명하고 대연 큰 잔치 여러분 결혼식 피로연 그리고 칠순잔치는 고희연이라고 하잖아요. 잔치 연자입니다. 배설은 음식을 세팅했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세팅을 딱딱 하고 각처 용왕을 다 초청하고 선관선녀를 초청하니 오래지 않아 용왕과 선관들이 이르러 좌를 정하고 좌석을 정하고 팔진미 8개의 보배의 맛을 반찬을 올리고 주배 술과 술잔이죠. 술잔을 날려 즐길 때 날린다는 건 뭐 건배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용왕이 근본 승전한 공을 칭송하니 모든 용왕이 칭찬함을 말지 아니하더니 문관과 무관의 어떤 공무원 관리들 공무원들이 보고하기를 일광로 여동빈 이태백 두목지 소동파 장건 옵니다 한 거지. 그러니까 용왕이 궁문 밖에 나와서 궁궐문이죠. 궁궐문 밖에 나와 입실 방에 들어오는 거죠. 방에 들어와 좌정 앉아서 제선 이제 여러 신선입니다. 여러 신선은 일광로, 여동빈, 이태백, 두목지, 소동파, 장건 이 모든가 제선입니다. 원수 손을 잡고 우리 몰라 하고 하는 거지. 그들이 원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통 몰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선관이 말하기를 나는 일광로 저희 여동비 이 두목지 소동파 이적선 전이 쌈신산 빼곤 또 바둑도 내 친구 몰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 못하냐 옛날에 같이 바둑 떴잖아. 그러면 얘네들 신설이니까 얘네들은 아는데 김진욱은 전생의 기억을 잊어먹은 거죠. 소매 안으로 대추 같은 실과 과일입니다. 과일 프루츠를 내주니까 그대 이거 처먹어봐 쩐일 다 기억나 하고 원수가 받아 처먹으니까 전생 일이 눈 앞에 벌려져 있더라 하고 기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진옥전 1시간 이내로 쌤이 강의를 마쳤는데요. 좀 파란색 필수 어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모르는 말이 많아서 쌤 필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강의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신청 강의도 있으면 올리면 쌤 순번 바꿔서 바로바로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3월 첫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있는 날이죠.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시험도 3월 모의고사도 풀이 해설 강의 고2 거, 고3 거 둘 다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구독 그리고 누르시고 유지하시면서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항상 소통하는 고수의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